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적설량이 6에서 12인치에 달할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 몬머스에서 열린 당원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며 오늘 망명 신청자 보호소 20곳에 추가 통금 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뉴욕시가 캡슐 세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명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아이를 동반한 30대 여성으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더 빨리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국립기상청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의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오늘 밤부터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까지 주 저녁에 최대 1피트의 눈 적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통근길은 눈과 비 폭풍의 영향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겨울 폭풍의 적설량은 뉴욕 북쪽, 뉴저지 북서부와 허드슨 밸리까지 6에서 12인치에 달할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시도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3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로원에는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게부터 폭풍을 동반한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며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예상되고 해안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뉴저지 북부와 허드슨 밸리 전역, 펜실베니아 동부 쪽의 강설량은 시간당 1에서 2인치에 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8에서 12인치의 적설량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통근길은 폭풍과 그 영향으로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몰아치는 폭풍으로 내일 아침 학교들의 휴교나 지연 가능성이 있어 날씨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겨울 폭풍이 지나간 후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발렌타인데이는 부분적으로 맑고 최고 기온은 30도, 최저 기온은 2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지역 첫 당원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 후보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번 승리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 몬머스에서 열린 당원 투표에서 265표를 얻어 181표를 얻은 태미 머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몬머스 카운티는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중 하나로 투표 결과는 뉴저지 프라이머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몬머스 카운티는 머피 부부가 25년간 거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후보인 퍼트리샤 캠퍼스 메디나는 20표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는 현재 반 메넨데스 상원의원의 지역구로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김 의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머피 후보가 수십 년간 거주한 동네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도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는 진짜라며 이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다른 카운티 선거에서 이번 승리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뉴저지주 상원의원 후보 경쟁에서 32%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지지율인 머피 후보와는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머피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머피 후보는 남편인 머피 주지사의 후광을 이용해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당원대회 투표에서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현역 반 메네데스 상원의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경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뉴욕시의 망명 신청자 보호 셔틀 20곳이 추가로 통금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관 2명을 13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망명 신청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관을 폭행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망명 신청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망명 신청자 보호소 추가 20여 곳에 대해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 출입을 금지하고 보호소 내에 머물도록 하는 통금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오늘 밤부터 20개의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약 3,600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야간 출입 제한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 행정부 지원 아래 생활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금 조치 시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발생했던 타임스퀘어 인근 경찰관 폭행 사건 역시 저녁 8시 35분경 발생했던 터라 밤 11시부터 통금 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여전히 치안과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 걸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200개 이상의 긴급 보호시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금 조치 대상 기관을 20개 보호소로 선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보호소를 대상으로 통금 조치를 내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망명 신청자들이 돈을 구걸하거나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이 키우기 겁이 난다며 치안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가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 사용되는 캡슐 형태의 세제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캡슐 세제는 물에는 녹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있어 수로 등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1만 9천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캡슐 세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제임스 젠나로 시의원은 PBA 또 PBOH라고 알려진 폴리비닐 알코올이 포함된 캡슐 세제나 세탁 시트의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례안은 캡슐 세제와 시트는 물에 용해되지만 PBA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로 어디에나 있는 요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국 수로에는 길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 플라스틱과 100만 분의 1mm인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페인트, 빙하, 심지어 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19,000톤의 PBA가 캡슐 세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 톤 이상의 PBA가 생산되며 이 수치는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플라스틱과 달리 PBA는 부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정밀 조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프록터 & 갬블 컴퍼니가 캡슐 세제를 시장에 처음 출시한 이후로 PBA로 만든 식기세척기 캡슐 세제와 세제 시트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액체에 떨어뜨려 흔들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 캡슐과 과일과 채소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도록 설계된 식용 코팅을 포함한 식품에 이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PBA가 환경에 유입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은 인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신경세포에 들어가 잠재적으로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PBA를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은 여성의 모유와 태반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류나 물고기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혼동할 수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중금속의 숙주가 될 뿐 아니라 병원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심지어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핫스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역하는 텍사스주 교회에서 어제 낮 총격이 발생해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 등에 의해 족이 진압돼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범은 30대 여성으로 어린아이를 동반한 채 교회에 진입했으며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휴스턴 남서부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스페인어 예배를 앞둔 시점인 오후 1시 53분경 30대 초반 여성 한 명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뒤 긴 소총을 들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4세에서 5세 정도로 보이는 아이를 동반하고 있었다고 휴스턴 경찰국은 전했습니다. 이 총격범이 건물 안에서 총격을 시작했을 때 마침 현장에 있었던 28세 비번 경찰관과 또 다른 기관 소속 요원인 38세 남성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총격범은 이들의 총에 맞아 사살됐고 함께 동반한 아이도 총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이 없는 50대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장에 있던 교인들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스페인어 예배를 기다리던 중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Junto con diagonal 2024. Repito. 경찰은 여성 총격범이 숨지기 전 폭탄을 갖고 있다며 위협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그가 타고 온 차량과 가방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가 발생한 레이크우드 교회에는 매주 약 4만 5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교회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오스틴 목사의 아버지인 존 오스틴 목사가 1950년대 말에 설립했습니다. We don't understand why these things happen, but we know God's in control, and we're going to pray for that little 5-year-old boy and pray for the lady that was deceased, her family and all, and just believe that, you know, we're going to stay strong. We're going to continue to move forward.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더 빨리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칼까지 꺼내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남쪽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M15번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58세 남성 운전기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칼까지 꺼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자정 무렵 버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 내에 설치돼 있던 CCTV 및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M15번 버스가 메디슨 스트리트와 캐서린 스트리트 인근을 지나고 있을 무렵 한 승객이 버스 기사를 향해 왜 더 빨리 운전하지 않느냐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가 사우스페리 근처 시내버스 터미널에 진입하면서 해당 승객의 난동과 행패는 더욱 거칠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운전기사에게 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했고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기사는 칼까지 소지한 무장 남성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제지했고 그동안 버스 내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뉴욕시경에 의해 남성은 즉각 체포됐으며 용의자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43세 레시온 이글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폭행 및 위협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성명을 통해 뉴욕 주민들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국 소속 직원들에게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며 폭행까지 행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버스 운전기사가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가능한 주택으로 간주하는 임대주택 약 230만 채 중 3만 3,210채만 임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정부는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뉴욕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공실률이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탓에 렌트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난 1월 맨하탄 렌트 중간값은 $4,150만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월 렌트 $2,400 미만 임대주택, 퀸즈 지역 공실률은 1%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높은 렌트 부담에 중산층이 뉴욕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지역 경제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달부터 개방형 통로가 설치된 신형 전동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의 예산 지원으로 올해 인도된 신형 전동차는 객차 간 이동 통로가 개방돼 승객이 객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게 특징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 도시의 지하철은 그동안 객실 간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신형 전동차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전 객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것도 특징입니다. MTA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 전동차의 평균 연식이 25년이고 일부 노후 차량은 연식이 50년에 달할 만큼 노후화돼 수천 대가 신형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총을 쏘고 현장에서 탈출한 용의자 헤수스 알레한드로 리바스 피구에로아가 뉴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15세 청소년으로 지난해 9월 가족과 함께 뉴욕에 도착한 뒤 맨하탄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거주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NYPD는 용의자가 지난달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YPD는 그를 소년범이 아닌 성인으로서 일반 형사 법정에 기소하고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리에 유탄을 맞은 브라질 관광객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비로 인턴십 등 해외 실습을 떠날 연수생 300명을 선발합니다.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 등은 어학 성적 등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서류 전형을 면제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오는 3월 20일까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올해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미국에서 인턴십과 어학 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선발 규모를 늘렸으며 앞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확대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